자, 잠깐 이제 탁현민 씨 얘기도 나왔는데 탁현민 논란, 청와대 내부에서도 경질이 불가피하다. 본인도 다치지 않고 인사권자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더 있나요? 하나 더 볼게요. 아까 김성수 평론가가 얘기하셨는데 탁현민 행정관, 그러니까 두 가지 시각에서 좀 보는 것 같아요. 선임 행정관이긴 합니다만, 높은 위치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수많은 행정관 중에 하나에 불과한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오랫동안 야당과 일부 언론이 이게 이렇게 파고들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거는 대통령 흔들기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거는 도저히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여성 비하적인 거고, 그럼 뭐 성희롱이고 뭐 이런 것이다. 경질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어느 쪽에서 봐야 됩니까? 일단 야당의 임무는 그 정부를 감시하는 겁니다. 그런 감시망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특별히 탁현민 씨만이 이렇게 피해자가 됐다는 식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입니다. 일각에서는 탁현민 씨가 엄청나게 감동적인 그런 행사들을 기획해내고 다양한 그런 어떤 이벤트들을 잘 만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격해서 뭐 약한 부분을 갖다 만들려고 한다 이런 주장들도 펼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럴 만한 능력 갖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고요. 찾아보지 않으시니까 그런 것이라고 보고요. 실제로는 지금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이 2007년도에 냈던 책들로 그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분이 갖고 있는 여성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들은 지속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성 관련 단체들의 행사를 많이 도와주고 뭐 어쩌고 이런 걸로 무마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또 그것이 일정한 권력을 가지게 되는 자리에 갔을 때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지가 문제거든요. 이전에 여성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던 다른 분들도 실제로 일상 속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그런 것들이 불거지지 않았던 상황들이 권력을 갖게 됐을 때 드러났을 경우들이 많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정부의 그 어떤 브랜드를 갖다 깎아먹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라서 당연히 어떤 용단들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청와대 행정관, 일개 행정관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청와대는 전국의 모든 공적 조직을 관할하는 제일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은 뭐 경비원부터 대통령까지 모든 공무원들이 모범이 돼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분이 뭐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그 능력을 꼭 그렇게 청와대 가서 발휘를 해야 됩니까? 대통령을 많이 도와주셔서 한다면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거 공무원은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데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그 공조직의 제일 위에 있는 건 아닙니까? 청와대가. 근데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그건 상당히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탁현민 씨가 문재인 대통령과 과거 네팔을 같이 가고 이렇게 좀 뭐 친하게, 그러니까 친한 인물이 아니었다면 그래도 문제가 불거졌을까요? 그러면 관심이 없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근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더 최 대통령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물론 부적절한 그 저서에 그 표현이 있었던 것도 맞고 관련해서 여성들한테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것도 맞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간의 모든 성직자를 뽑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본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부분은 발언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물론 이제 본인이 거치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게 대통령한테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너무 비판 일색으로 바라보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근데 하필 이 탁현민 씨 얘기가 불거질 무렵에 사회적으로 큰 사건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도봉구의 한 야산에 이제 고등학생 11명이 여중생 2명을 불러내서 술을 먹인 다음에 이제 집단 성폭행을 한 일이 있었고, 그다음 뭐 며칠 뒤에는 또 22명으로 학생들이 늘어났죠. 이들에 대한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판사의 글도 좀 화제가 됐는데, 이것과 갑자기 맞물려서 이제 이 탁현민 씨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부분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부분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중3과 성관계를 했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내용들을 활자로 만들어서 책을 내면서 자신이 자유주의자, 그리고 또 자신의 성적 철학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를 만인들에게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자유스럽게 살면 되는 거죠. 왜 공직에 들어가려고 하시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아까 우리
그 정태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전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자문들 또 그런 공연에 대한 기획들 얼마든지 아웃소싱을 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 굳이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자리에 올라가면서 이 행정관들은 성직자가 아니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은 진짜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해줘야 될 일 중에 하나는 고위공직자는 이 정도의 도덕성은 가져야 된다. 그런 기준들을 세워놔야 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내부적으로도 청와대 내부적으로도 이제 거취 문제를 이제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만간에 어떤 입장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탁현민 씨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뭐 여당의 백혜련 대변인에 대해서 일부 네티즌들이 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문바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이제 막 문자 폭탄을 좀 날렸는데 왜 조용히 있지 왜 야당도 아닌데 왜 도와주질 못할 말저 고춧가루 뿌리냐 뭐 이런 식의 있었는데 내부 총질 그만하라고 했죠. 근데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지금 이제 이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뭐 논문이 형편없다 등등부터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판적인 소리를 냈는데 이 의원실 앞에 포스터가 하나 붙었어요.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서 응원합니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사실 이 청문위원들한테는 상당히 압박이 좀 되겠어요. 누가 여기다 붙였을까요? 아니 그 이제 두 명의 그런 뭐 노동단체 분들 두 명이 와서 뭐 저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 의원회관 그 실 앞에 이제 붙였는데 자 이거는 뭐 문자 폭탄뿐만 아니라 자 이거에 대해서 자꾸만 시비를 걸면 우리가 이러한 저러한 이 행동을 하겠다는 거에 이제 전주곡이단 말입니다. 그것도 경비가 잘 돼 있는 의원회관 앞에까지 와서 포스터를 붙였다. 사실 그 의원회관 앞에는 뭘 이렇게 못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뭐 경비들이 제지를 안 받는 어떤 형태로든지 들어와서 했다는 자체는 뭐 저 같은 저 소심한 사람이면 방길 조심해 뭐 이런 정도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행동들은 진짜 인사청문회는 국회에서 승부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저런 자꾸만 외부적인 그런 물리적인 또는 뭐 문자 이런 것들로 해서 뭐 소리 없는 그런 이 압박을 드리는 거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민경욱 의원이 이제 그 조국 수석의 이제 그 국회 운영위 출석을 강하게 압박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때 하필이면 또 문자로 조국 수석을 뭐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보좌관 그 의원이 주고받은 문자도 나왔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이제 이 좀 항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내용을 좀 잠깐 보면. 민경욱 의원에 대해서 당신은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무슨 자격으로 뭐 그러느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문자가 나왔어요. 이것이 일반적인 유권자 내지는 시민의 좀 뭐랄까 직접적 의사소통이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국회의원한테 당신 똑바로 해라, 너나 잘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보내는 건데 이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너무 압박을 준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물론 욕을 한다거나 이런 건 당연히 잘못된 거죠. 하지만 관련돼서 민경욱 의원이 지금 그런 부분이 부담돼서 되받아치기로 저렇게 불쾌감을 어떻게 보면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국민들이 저런 그 포스터 조대엽 장관에 관련된 거 붙이는 것도 부담된다. 근데 국회의원은 원래 국민한테 부담을 가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의원들 선거 기간에 문자 폭탄 보내시지 않습니까? 시험 기간 이런 거 고려 안 하고 보내는데 지금 되게 중요한 사안에서 국민이 의원 전화번호 안 와가지고 문자 하나 보내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물론 욕은 안 되지만 관련된 의사표현까지도 감히 국회의원한테 문자를 보내 이런 식으로 받아치는 것은 안 좋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정치적 의사표현은 뭐 당연히 우리 헌법상 보장된 권리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그걸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문제는 그 정치적 의사표현이 자기를 숨기고 몇만 명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서 할 때는 그건 더 이상 정치적 의사표현이 아니라 일종의 테러죠. 그렇게 되면 본인은 그야말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돼 정상적인 심리적 압박이 아니라 어떤 집단에 의해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죠. 어떤 사안을 두고도 어느 사안이나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테러라서 옳지 못하고 정상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이런 앱이 있나요? 이렇게 익명으로 문자 보냈는데 상대방이 이름까지 다 파악해내는 그런 앱이 있어요? 콜앱이라는 거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이거 무섭네요. 그 어떤 앱을 이용하면 그 발신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그런 앱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가 익명으로 보내도 원리를 이용해서 뭐 번호를 다르게 하지 않는 한 그 번호가 누구의 그 번호인지 이런 게 뜨는 거죠. 근데 최근엔 또 문자 행동이라는 앱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 명단만 들어가 있던데 이제 앞으로는 국회의원 이상의 명단이 들어갈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도 들어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원클릭만 하면은 바로 문자를 보낼 수 있어요. 굉장히 손쉽고 그리고 그 문자로서 이런 그 자신들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획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의사 표현에만 좀 그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건전한 토론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앱이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